한반도 둘레길 63번째 동영상입니다. 출발 지점은 직전 동영상에서 멈춰 섰던 지점 남항근린공원에서 출발합니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에 있는 남항근린공원에 물 홍보관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그 물 홍보관 앞에서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인천시 연수구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인천시 중구를 달렸는데 인천시 연수구 송도 5동에 있는 인천항해 국제선 여객터미널 거기까지 주행을 할 것이고 주행거리는 5.9km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주행시간은 한 20분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편집해서 15분 안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남항근린공원을 빠져나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마치 서울로 말하자면은 올림픽공원을 연상할 것 같은 굉장히 크고 잘 조성된 공원인데 올림픽공원도 대체로 평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주 넓은 평지입니다. 이렇게 넓은 평지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간척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들면서 평평하게 육지 만들 흙도 모자란데 어딘가에서 흙 퍼다가 메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산까지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간척지는 이렇게 평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남항근린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데 2분 걸렸습니다. 인도와 차도는 당연히 구분되어 있고요. 또 인도 위에도 자전거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구간이 이렇게 나무와 야트막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식물들, 나무로 인도와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는 굉장히 편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자전거 여행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안 위험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여행을 위한 인프라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해가 갈수록 자전거의 안전이 조금씩 더 보장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이곳을 달리면서 느끼는 것, 지금까지 인천 다른 곳을 주행을 하다 보면은 좌우로 높지는 않지만 건물들이 있었죠. 2층, 3층, 4층 뭐 이 정도의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새로 조성된 평지이기 때문에 땅은 새로 생겼습니다. 국토가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땅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땅도 있고,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아직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그런 땅들이 있어서 좌우로 그냥 벌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송도 9단지 개발 예정지구 송도 9구역을 향해서 넘어가는 다리인데, 저 앞으로 꽤 높은 아파트들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 다리 건너 지점부터, 다리 건너자마자부터 저 아파트까지 또 굉장히 넓은 공터입니다. 거기도 뭔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은 서 있겠지만은 이제 그 계획에 따른 실행은 아직 옮기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 한반도 둘레길, 지금 63번째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은 한반도를 한 바퀴 자전거로 빙 돌아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인가요? 거기서 조성해 놓은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보다 더 바다 쪽으로 바짝 붙어서 달려보자 해서 바다와 경계를 맞닿아 있는 그런 읍 같은 경우는 이제 리 단위, 읍이나 면은 리 단위,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 동 단위, 최말단 행정 단위 가운데 바다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 단위만 주행을 해서 한반도를 한 바퀴 삥 돌아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은 분들이 보고 클릭수 많이 올라가서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되려고 이걸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어놓고 하다 보면은 지쳐서 혹은 재미없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에 올린다는 건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든 몇 안 되는 분들이 보든 상관없이 세계 만방에 공개한다는 것이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맘먹고 출발해가지고 한 번에 수십일간 대장정을 거쳐서 한 번에 한반도를 한 바퀴 삥 도는 건 아니고 구간 나눠서, 저도 뭐 다른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진각에서 출발해서 한 사나흘에 걸쳐서 김포까지,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김포에서 출발해서 사나흘 걸려서 뭐 인천까지, 뭐 그 다음에는 뭐 또 뭐 경기도 평택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여유가 생기면 2, 3일 사나흘 달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유가 생기면 또다시 그 직전에 멈춰섰던 지점부터 다시 또 한 사나흘 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긴 세월에 걸쳐서 이어 달리게 되고요. 이 유튜브에는
나흘에 한 번 꼴로 한 행정단위씩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어떤 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서 한 20km 이상 달려야 되는 그런 경우는 좀 편집을 해서 올리고, 또 다니다 보면은 불과 몇백 미터만 달리면 그 리 혹은 그 동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한 1분 만에 순식간에 동영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린 경우 63개의 행정단위를 보니까 제일 짧았던 게 700m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대병리 이 구간이었는데 그런 곳도 있고,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은 5.9km 구간이기 때문에 20분 정도 되는 그런 주행입니다. 그래서 부분 편집해서 15분 안으로 잘라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으리으리한 건물이 인천시 국제여객 터미널입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여객 터미널이라는 것이 외국으로 배 타고 나가는 사람, 또 외국에서 배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물론 외국으로 나가니까 통관 시설을 갖춰야 되겠지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은 커집니다. 근데 저렇게 으리으리하게 굉장히 규모가 큰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 정도 큰 규모로 여객터미널을 짓는다면 하루에 사용자는 몇 명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막상 가보면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물론 주말 혹은 뭐 특별한 시즌이 되면은 굉장히 바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에서 딱 눈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또 쓸데없이 돈질을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필이면 오늘만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제 눈에 들어온 풍경만 가지고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북적임은 전혀 안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차량도 잘해야 한 대 보일 듯 말 듯 하고, 하여간 인천국제여객 터미널을 보면서 느낀 저만의 소회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비싸게 돈 들여서 지어놨을까, 뭐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주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을씨년스럽습니다. 한 30초쯤 20초쯤 남은 것 같은데, 다음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